안녕하십니까.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재미있는 정보 알아볼까요? 돈 버는 정보, 맛있는 라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면의 종류를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국수가 있겠고요. 이탈리아 국수라고 하는 파스타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밀로 만드는 메밀면이 있고요. 메밀과 뭐 감자나 아니면 밀가루 전분을 활용해서 냉면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감자나 고구마로 냉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라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라면과 함께 많이 먹는 국수의 유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수는요, 기원전 4000여 년 전에 중국 신장에서 미이라와 함께 발견되었답니다. 따라서 기원전 4000년 전부터 국수를 먹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밀농사가 기원전 9000년 전부터 발달했거든요. 그 이후에 국수가 발달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수는요, 원나라 때 여행가죠. 마르코 폴로에 의해서 1200년대 후반에서 1300년대 초반에 서양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파스타로 발달하게 되죠. 국수와 라면의 관계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수는 중국의 국수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라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어 라멘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어 라미엔에서 유래되었다고 하고요. 메이지 유신 시기에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라면은 언제 도입됐을까요? 일본의 묘조 식품으로부터 기술 전수를 받아가지고요. 삼양라면이 1963년도 9월 15일 날 드디어 최초로 라면을 출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 출시된 라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일본으로부터 기술 전수를 받은 라면, 일본과 한국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른 점은요. 일본은 생면이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인스턴트 라면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름에 튀겼죠. 1963년도 9월 15일 삼양라면에서 최초로 출시된 것이 바로 기름에 튀긴 인스턴트 라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라면의 먼저 일본 라면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종류가 되겠는데요. 바로 라면 육수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소 라면이라고 해서요. 바로 된장으로 육수를 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오 라면, 시오가 소금이거든요. 소금 간을 하는 라면. 그 다음에 돈코츠 라면, 이것은 돼지뼈로 육수를 우려서 만든 라면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쇼유 라멘, 그래서 간장으로 육수를 내는 라면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요, 바로 시오 라멘, 그 다음에 미소 라멘, 돈코츠 라멘, 그 다음에 쇼유 라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한국 라면의 종류는 요 근래에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것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라면이 있겠죠? 그 다음에 짜장 라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빔 라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짬뽕 라면이 있죠. 라면 소비량 알아볼까요? 한국. 1년에 라면 소비량은 40억 개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약 2조 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인당 라면 소비량은요, 75개 정도가 되고요. 만약에 평생 라면을 먹는다면 6,248개를 먹게 됩니다. 라면 한 개의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0m입니다. 따라서 평생 먹는 라면의 길이는요, 31만 2,375m로 키로로 따진다면 312km입니다. 서울에서 대구가 300km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서울에서 대구 이상을 먹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동안 쌀하고 잡곡만 먹었거든요. 근데 라면이 등장하면서 주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면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나타났더라고요. 유튜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의 희밥이라고 하는 여성은요. 라면을 22개에서 23봉지를 먹습니다. 보통 남자들이요. 2개 먹으면 배부르고 3개 먹으면 넉다운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먹죠. 더 놀라운 것은 일본의 대식가는요. 라면을 29그릇 먹는 여자도 있습니다. 라멘과 라면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거의 양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37그릇까지 먹으니까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히밥이 먹는 라면이 22개에서 23개 정도라면요. 길이로 따진다면 1kg가 넘습니다. 1150m의 라면을 흡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한국의 김치 만드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다. 사람마다 집집마다 다 틀리다는 것이죠. 정해진 어떻습니까? 레시피가 없다는 것인데요. 라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각양각색으로 알아서 다 끓여 잘 먹습니다. 그러나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라면 봉지 뒤에 나와 있습니다. 물 550ml를요.
넣고서 끓인 후에 라면과 스프, 그다음에 프레이크를 넣고 4분 동안만 끓여서 먹으면 이것이 가장 맛있는 라면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라면을 들었다 놨다 하거나 라면을 못 사게 굴거나 이런다고 해서 맛있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불의 세기, 열 전도율이 높은 용기, 알루미늄 같은 경우가 좋겠죠. 불의 세기에 따라서 라면 맛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장작불이나 숯불이 훨씬 더 맛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라면은 배고플 때가 가장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면 조리법 중에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요. 라면을 먼저 넣을 것인가, 스프를 먼저 넣을 것인가 고민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스프를 먼저 넣는다면요. 물이 빨리 끓습니다. 이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차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찬물에 라면을 끓여 먹어도 맛있습니다. 따라서 알아서 잘 끓여 드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라면을 끓일 때 계란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란을 넣는 방법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안에서 보통 끓이면요, 계란을 바로 깨서 넣는데 이럴 경우 계란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릇에 깨서 잘 풀어서 골고루 넣어야만 아주 맛있는 라면이 될 수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라면에 계란을 넣는 거 말고도 라면에 넣으면 맛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파나 쪽파를 넣으면요, 단맛이 좀 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부추를 넣으면 건강식이 되겠죠? 양파도 단맛이 좀 납니다. 김치를 넣으면 얼큰해집니다. 그 다음에 콩나물을 넣는다. 그러면 해장라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시지나 햄이나 어묵, 떡국 등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산물들을 너무 많이 넣으면 라면의 본연의 맛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적당히 넣는 것이 어떨까요? 라면을 먹을 때 같이 먹는 반찬은 무엇이 좋을까요? 라면과 가장 궁합이 잘 맞는다는 것은 김치라고 모두 다 알고 있는데요. 당연히 뭐 단무지도 좋겠죠. 그러나 파김치랑 먹었을 때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열무김치 마찬가지겠죠? 갓김치로 먹어도 굉장히 또 풍미가 납니다. 그리고요, 깍두기랑 먹어도 맛있습니다. 풋고추를 찍어 먹어도 맛있고요. 짠지나 장아찌를 먹어도 그럭저럭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면을 먹을 때 최고 궁합은 뭐니 뭐니 해도 라면하고 국물에 말아 먹는 공깃밥이 되겠습니다. 물론 공깃밥이 아니라면 김밥하고 같이 먹어도 맛있겠죠. 세상에서 가장 슬픈 라면은 무엇일까요? 저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라면만 넣고 끓인 라면입니다. 아무것도 넣지 못했죠. 먹을 게 없으니까. 김치도 없이 그냥 라면만 먹었던 거. 이것이 가장 슬픈 라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릇도 없어갖고요. 냄비 뚜껑에다가 라면을 떠서 먹고 젓가락이 없어갖고 옷고리로 먹었다든가 이랬을 때 가장 슬픈 라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라면 한 봉지에 들어있는 영양 정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라면 한 봉지 120g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일 성인 섭취 열량 2000kcal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은 1790mg, 그래서 일일 섭취량의 거의 90%입니다. 따라서 두 봉지 이상 먹는다면은 나트륨 과다 복용이죠. 탄수화물은 79g, 지방은 16g, 단백질은 10g 정도가 있고요. 라면 한 봉지는요, 500kcal입니다. 따라서 한 봉지 가지고 성인이 하루를 버틸 수는 없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그럭저럭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1.5봉지 정도는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인들이 제일 먹고 싶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짜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햄버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라면인데요. 군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자주 먹을 수 있는 것은 라면이 되겠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먹었던 라면 중에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바로 어떤 거냐면요. 현미유 깡통, 커다란 깡통이 있거든요. 그걸 주워다가 시냇물에 씻어서 시냇물을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불을 피워서 숯불 위에다 올려놓고 바로 라면 한 박스 30개를 한꺼번에 끓인 기억이 있습니다. 30개 전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집어서 막 끓이는데요. 뒤집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불어 터지죠. 그리고 라면 봉지를 그릇 대용으로 하고 나뭇가지로 젓가락으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억의 군대라면 하면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 생각나죠. 뭐냐면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지라면이라고 해서요. 군대에선 불을 피면 걸리거든요. 혼나기 때문에 라면에다 뜨거운 물을 붓고서 주둥이를 꽉 붓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나중에 불어서 먹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의 단점은 뭐냐면 라면이 너무 붓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반합에다 끓여 먹는 라면. 주로 야외에서 활동할 때 이렇게 끓여 먹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아침이면 언제나 먹는 불어터진 라면 있죠? 식판 두 개에 전부 다 가득 담아서 먹었던 라면이 생각납니다.
라면은 오래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라면은 유통기간이 있거든요. 바로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밖에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6개월 이상이 된다면 기름 쩐내가 나서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관에는 좀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비상식량으로 쓸 때는 6개월 이내밖에 안 되고요. 혹시라도 몇 년 이상 비상식량으로 쓸 때는요, 라면 말고 국수를 두십시오. 국수는 보통 2년까지가 유통기한이고요. 3년, 4년, 5년 돼도 충분하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어 갖고 비상식량으로 적합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보관할 수 있을까요? 국수에 바로 소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라면 값의 추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3년도 9월 15일 날 발매된 이후로 10원에 시작됐거든요. 1980년대 50원대, 그 다음에 현재는 86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시중 라면값은 300원 정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라면값 하나가 50원 내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860원인데 시중에서 한 3,500원 정도 하죠. 그리고 지금 58년 만에 86배의 높은 가격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면의 마진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그 식당에서 먹는 라면, 보통 라면 값이 2,500원에서 3,500원 정도 합니다. 그 중에서 과연 주인은 어느 정도 가져갈까요? 제가 볼 때는요, 1,500원에서 2,500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면값 2,500원이면 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는 마진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3,500원은 2,000원에서 2,500원 정도가 되겠죠. 따라서 그 식당이 500그릇의 라면을 팔았다. 그러면 75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마진이 생길 것으로 판단합니다. 라면을 좋아하는데 너무 비싸서 많이 먹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라면을 싸게 먹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리면을 사시면 됩니다. 일반 라면의 가격이 3분의 1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대용량 스프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리면을 넣고 끓인다면 맛은 동일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라면을 더 싸게 먹는 방법은요. 라면 사리면을 끓여서 국수를 좀 넣어서 먹는다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면에 바라는 것이 좀 있거든요. 무엇이냐면요. 용량을 현재 대비해서 1.5배 정도로 키워야 됩니다. 한국인들의 체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하나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1.5배 수준으로 120g이니까 180g으로 만든다면 아주 1인분으로 적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용량 다양화를 가져가야 됩니다. 어린이용은 0.5배, 현재보다 곱빼기용은 1.5배, 부부용은 2배, 그 다음에 3인용은 뭐 3배, 4인용은 4배 이런 식으로 해서 용량 다양화를 가져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라면은 가끔 먹어야 맛있죠. 그래야 맛있거든요. 그래서 라면에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 뭐냐면요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이것이 바로 라면에서 얻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맛있는 라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